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조금 전 뉴욕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은 쿠팡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이 한국의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에 등록돼 있는 상장사로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는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쿠팡 모 회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다루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만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여 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7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합의금으로 우리 돈 약 5,100억 원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쿠팡 미국 본사 집단 소송은 뉴욕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국적 피해자를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소송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한국 쿠팡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창업주 김범석, 미국명 범킴 의장이 8%대의 지분으로 7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에 대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이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친기업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데다 해당 소송이 연방법 관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한국관계법인의 민형사 소송을 의뢰한 현재 약 200명의 원고는 모두 미국의 집단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소송 이점은 디스커버리 제도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상대방의 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증거 확보가 한국에서보다 쉽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쿠팡 INC가 한국 쿠팡의 서버에 접근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보안 수준 등 서버 관리 상태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법무법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집단 소송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고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고 피해자가 수천만 명이나 돼 전체 배상액은 크더라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안책임자, CSO 이런 분들의 적절한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가 이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거를 우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법무법인 측은 여러 나라의 피해자를 확보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소송 제기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집단 소송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어젯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해안에서는 수십 센티미터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점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인근 주택은 전등이 흔들리고 다른 집에선 어항물이 출렁이다 넘칩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규모 7.5의 강진이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를 강타했습니다. 당초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 규모를 7.2로 공표했다가 7.6으로 정정한 뒤 다시 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곳곳에서 건물 유리창과 외벽 자재가 파손됐고 도로와 땅속 상수도관 등이 파열됐습니다.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는 아침 6시 52분에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총리 관저에서 이번 지진 피해와 관련해 부상자 30명, 주택 화재 1건 등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 등 태평양 해안 지역 곳곳에서는 최대 70cm 높이의 지진의 일, 쓰나미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당국은 일대 원전에서 특별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제처리 공장에선 사용 후 핵연료 냉각 수조에서 최소 100리터의 물이 흘러넘쳤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022년 도입한 홋카이도 살리쿠 해역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 일대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일주일 동안 규모 8 이상의 후발 지진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권고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겁니다. 家具の固定など日頃からの地震の備えの再確認に加え、揺れを感じたらすぐに避難できる体制を整えていただきたく存じます。 실제 2011년 규모 9의 동일본 대지진은 같은 살리쿠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난 이틀 뒤에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도 위헌성 우려가 커지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주도하고 당 지도부가 힘을 실어주면서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프랑스처럼 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는. 본회의 상정이 예고됐지만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가 법안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전담 재판부 설치엔 이견이 없다지만 의총에서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 판사 추천권을 주는 것과 1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는 조항의 지적이 집중됐습니다. 한 의원은 위헌 소송으로 재판이 장기화하면 혼란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습니다. 법안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도 분출했습니다. 당과 논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중도 진영과 법조계까지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일부 법사위원들이 반박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외부 로펌 자문과 사법부 공청회 결과를 보고 추가로 논의하겠다며 물러섰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의총에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민주당은 오는 21일쯤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안 수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도 위헌 소지를 해소할 정교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았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때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일부에게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줬다고도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윤 씨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단 지원금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에 윤 씨는 재판에서 통일교 행사를 위해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에게 접근했다면서 민주당 지원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한 총재와 만난 분도 있다. 국회의원 리스트 등 지원에 대해 특검 수사에서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한 총재 재판에서는 윤 씨가 교인들에게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당원 가입도 독려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KBS가 확인한 2022년 대선 당시 윤 씨 녹취록에는 민주당 쪽에 접근했지만 통일교는 리스크가 있다며 거부당했다는 취지 언급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특검 측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과 시간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범죄 행위가 아니란 판단이란 것. 결국 특검 기간이 만료되는 이번 달 이후에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28,500명 유지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 상하원이 조율해 공개한 3,000쪽 분량의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에 주둔 중인 2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를 적시했습니다. 또 상호방위 기지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한 것과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려면 국방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발효는 하원에 이어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양당이 이미 타협한 내용인 만큼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2027년까지 매년 4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재승인했습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며 타이완에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6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과 유럽의 미군 병력 유지를 명시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의회는 내년 국방 예산을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늘려 사상 최대인 1,322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차기 미국 연준 의장 후보인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2차례 금리를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연준 의원 간의 의견 차가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아마도 금리를 어느 정도 계속 인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나와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 경제참모가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해시 위원장은 다만 앞으로 6개월간의 금리 방향을 예고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연준 의장은 고용지표 등 데이터를 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그는 또 대통령은 누구를 선택하든 좋은 선택이 보장된 상황이라며 내가 된다면 기쁘게 대통령을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공개 비판하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d mortgage rates, despite the fact that we have an incompetent chairman of the Fed, a real dope, who should reduce rates. 한편 지난 7일 발표된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 클라크 센터의 주요 경제학자 4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가 연준이 이번에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준이 물가보다는 노동시장 둔화 우려에 대응할 것이란 의견이 더 많다는 건데 이와 반대로 물가 대응이 먼저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이번 연준 회의에서 의원 간 견해차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골든글로브 부문별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과 비영어 부문 최우수 영화 후보이며 주연 배우인 이병헌은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K-팝 데몬 헌터스는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에 OST 골드는 베스트 오리지널송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에 열립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이 팽배합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하락 중이고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57포인트 하락한 4,144.28에 코스닥은 2.66포인트 오른 930.4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금리 결정을 대기하며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SKC 등 유리기판주 흐름 좋고 LG이노텍 52주 최고가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삼성 에피스홀딩스와 삼성전기 강세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 하락 속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 로봇과 전력기기주, 코웨이와 APR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52주 신고가를 경신 중이고 LNC바이오와 오름테라퓨틱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1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경찰과 은행원의 신속 대처로 사기를 당할 뻔한 고령층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은행으로 들어온 한 여성.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다짜고짜 이체를 요청했지만 정작 이 여성은 돈을 받을 사람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이 즉각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결국 여성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인물이 자신을 주식 투자 채팅방에 초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이 추천받았던 주식 투자 앱은 가짜였고 고령층을 노린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은행원과 경찰의 재빠른 대처로 또 하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화해 병동 일부를 폐쇄하는 병원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병상 100여 개를 보유한 나고야시의 한 병원. 지난 6월 병동 한 곳을 전체 폐쇄했습니다. 일할 간호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ベッドも空いてるんですよ。だけど看護師がいないからお引き受けができない。それは本当に申し訳ないと思ってます。 고령층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도쿄의 한 응급병원. 이것도 간호사를 못 구해 중증 환자 수용 병상 14개 중 절반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난은 낮은 임금 수준 때문 20대엔 다른 업종에 비해 급여가 높은 편이지만 30대 이후부터는 역전되면서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4년간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한 달에 20만에 우리 돈 19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열악한 처우 때문에 병원을 그만뒀고 월급이 좀 더 많은 미용 클리닉에 취업했습니다. 緊急性の高い人たちを同時に見なきゃいけなかったりとか、結構不規則な生活。これだけやってもこれか。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력난이 특히 지방의 의료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상점 앞 연말이면 익숙한 구세군 모금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 종을 울리는 건 사람이 아니라 퐁고라는 이름의 3살짜리 염소입니다. 퐁고는 입에 종을 물고 흔들면서 2년 전부터 구세군 모금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Sometimes when I ring the bell, he gets jealous. And yeah, so he's a good bell ringer. He's better than I am. 지나가는 시민들은 퐁고를 한 번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요. Oh my gosh, he is so cute. He's so adorable, spreading the Christmas spirit. 이제 퐁고는 이 지역의 인기 스타가 돼서 퐁고가 종을 울릴 때마다 모금함에는 정성이 채워집니다. Well, we always do, but definitely the goat ringing the bell was it definitely closed the deal. 지난해부터 퐁고가 모금한 금액 중에서 연평균 약 130만 원 이상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Rent assistance, utility assistance, food is a great need here. 올해도 퐁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따뜻한 종소리를 위해 거리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진 가자 지구의 주거용 건물입니다. 잔해만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가자 지구의 청년 예술가들이 이 폐허 더미 위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쟁에 지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전설 속 불사조처럼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자는 의미로 강렬한 색채를 더했습니다.
طائر العنقاء هو أسطورة فلسطينية قديمة كتير. هي إنه طائر بيحلم بين الرماد، فإحنا بغزة أهل غزة وأهل فلسطين. 또 삶을 사랑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평화를 향한 염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작품 속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يهود وقد دمروا بيوتنا، بس إحنا صرنا زي الطائر بنحيا من بين الرماد. 청년 예술가들은 페인트처럼 지금 자신들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무력 충돌을 봉합했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2달 만에 교전을 재개했습니다. 국경 일부 지역의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벌여온 양국은 이번에도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국 정윤석 특파원입니다. 태국 동부 시사켓의 캄보디아 접경 지역. 폭발과 함께 태국군의 다급한 무전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각 8일 새벽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 지역 여러 곳에서 무력 충돌했습니다. 태국군은 전날 캄보디아군이 먼저 공격을 해와 반격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군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태국군의 공격엔 F-16 전투기도 동원됐습니다. ในทุกกรณีตามเงื่อนไขของสถานการณ์ที่เกิดขึ้นและให้มีการปฏิบัติการทางทหารในเรื่องอื่นๆที่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 반면 캄보디아군은 먼저 공격을 시작한 건 태국군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태국군의 공격에 민간인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បំពេញដល់កម្រៅនេះកម្ពុជាអំពាវនាវឲ្យភាគីថៃបញ្ឈប់រាល់អំពើអរិភាពជាបន្ទាន់ដែលគំរាមកំហែងដល់សន្តិភាពស្ថិរភាពនៅក្នុងតំបន់ 이번 교전으로 양국 국경 지역의 학교 수백 곳이 문을 닫고 수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양국은 앞서 지난 7월에도 닷새간 무력 충돌을 벌여 모두 48명이 숨졌습니다. 석 달 뒤 관세로 압박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두 나라는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국 간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교전이 다시 재개되면서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로 불린 지인에게 불법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료계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고 정부는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진료를 받은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 향정신성 의약품인 항우울제를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박 씨 측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수액을 맞았을 뿐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사 이모로 지목된 여성도 SNS를 통해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의사 면허가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박 씨에게 주사를 놔준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유통 경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의료법은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인의 왕진을 허용합니다. 거동 불편하신 분들,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굉장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가 있거든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복지부도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박 씨는 모든 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조직폭력배 연루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조세호 씨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합니다. 조세호 측 소속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 씨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1박 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호 측은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적 대응은 진행해 갈 예정으로 현재 제기된 의심을 불식시키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달리던 전기버스 안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터져나와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난 사고였는데
증가세인 전기 시내버스의 수리나 정비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뒤쪽에서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놀란 승객들이 급히 하차하면서 출근길 버스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들이 차에서 내리고 30초 만에 버스는 연기로 가득 찹니다. 연기가 빠진 뒤 버스 바닥과 도로 위엔 초록색 액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냉각수라고요? 냉각수. 알고 보니 버스 히터에 문제가 생겼고 안에 있던 냉각수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가 파이프를 뚫고 나온 겁니다. 이 사고로 승객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버스가 우회전로 바로 앞에서 멈춰서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은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주행해야 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2022년 출고된 전기버스. 시내 전기버스는 최근 5년 사이 서울에서만 4배가량 늘었지만 버스 회사들은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전기버스 관련 과목은 필기시험에만 있고 실기시험 도입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대형버스를 정비한 사람들이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지가 않아. 전기차에 대한 그 정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 지난 7월 경기 광명에서도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불이 나 11시간 만에 꺼졌고 지난 10월 경북 포항에서는 내부 모터에서 불이 나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4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았습니다. 특히 곡성과 청송 등 남부지방의 경우 하루 새 기온이 10도 이상이나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이렇게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아서 크게 추운 날은 없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과 삼척 등 강원 영동의 6곳과 경북 포항과 울진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건조특보 지역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인데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비나 눈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차차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비나 눈이 오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청주가 8도, 강릉과 광주 대구는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얼어붙은 길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알려드립니다. 눈 내리는 낮에는 전조등을 켜 주위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정상주행이 어려우면 비상등을 켜 사고를 예방하세요. 눈길 운행 시 앞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세요. 차선 이탈을 막아줍니다.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의 마찰력을 이용해 저단으로 천천히 출발해주세요. 빙판길에서 속도를 줄일 때는 브레이크를 천천히 여러 번 밟아주거나 기어를 저단으로 변속하며 미끄러짐을 예방하세요. 차가 미끄러졌다면 차량 머리의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주세요. 운전 가능 시 바로 핸들을 풀어 2차 회전을 막아주세요. 추운 겨울,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